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네 리얼터 레이먼입니다. 오랜만에 바퀴 아닌 오피스에서 촬영을 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날씨도 쌀쌀해져서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주 인플레이션, 전쟁, 환율, 아주 경제가 뒤숭숭한 분위기죠.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금리가 올라서 죽겠다, 집값 폭락하는 거 아니냐, 등등 부정적인 얘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제와 부동산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앞으로 캐나다 부동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뭐가 문제인가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산유국의 감산 조치 등 너무 많은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도 올리고 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를 경우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통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자율을 높여서 소비보다는 예금을 장려하는 거죠. 지금이 딱 그 시기인데요. 시간이 지나 금리 인상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이어서 오고, 그러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시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현상은 대략 10년을 주기로 순환을 합니다. 가장 마지막 경기 침체가 2008년이었고, 그 이후 팬데믹 초반 살짝 몇 달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 제대로 된 경기 침체는 오지가 않아서 이번이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하고 동시에 오는 현상입니다. 1970년대 초에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1980년대 초에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대공황 시절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은 딱히 없었지만 사실 지금이 바로 그 스태그플레이션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역시 정부에서는 매우 강력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지만 금리 인상이 길어지고 그만큼 고통도 오래가게 돼서 아무래도 시장에 피로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은 현재 8%대의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너무너무나 확고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970년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세계 경제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부분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은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대출금리 5에서 6%대,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7에서 8%대, 실업률은 최저 수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대응 면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금리가 흘러갈 거라는 예상입니다.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번 달 10월 26일에 캐나다 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12월 7일에 또 한 번 발표를 예정입니다. 캐나다 기준금리 결정 일정은 미국에 비해서 약 일주일 정도 앞선 시점에 결정을 합니다만, 보통 미국 금리 발표한 보름 전부터 대충 어느 정도 오를 거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와서 캐나다도 참고해서 그 수준에 유사한 정도의 금리를 보통 인상을 합니다. 현재 11월에 미국 금리 0.75% 인상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캐나다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금리 어디까지 오를까요? 는 사실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과거 경제 흐름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유추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미국 경제 흐름을 보면 약 10년 주기로 경기 침체가 왔고, 또 그에 따라서 이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흐름으로 갔고요. 그 중에 최악의 경제 대공황인 1980년대 초 2차 오일 쇼크 때는 미국의 최고 인플레이션이 13.5%의 금리가 무려 21.5%나 되었고요. 그 당시 캐나다의 최고 인플레이션은 12.5%,
금리는 22.75%라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2008년쯤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뉴스에서는 경제 대공황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 캐나다 인플레이션은 최고 3.5%, 그리고 금리는 6.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일 쇼크 때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고, 이때는 미국에서 금리만 인상하면 충분히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팬데믹 기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시장에 유입한 거, 팬데믹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부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및 에너지 공급 부족, 그리고 오펙 회원국의 원유 감산 정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그나마 해결된 것이라고 보면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에 풀린 돈 회수, 그리고 약간의 원자재 공급 부족 해소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정치적인 요인이 너무 짙게 깔려 있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좋아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개의 나라의 결정에 의해 시장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경제 위기 때마다 부동산 경기는 어땠나요? 매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항상 동반되는 게 바로 부동산 거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호황인 시기에 비교적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과열이 일어나게 되고 버블이 끼게 되는 건데요. 어느 순간 거품이 빠지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 워낙 오른 탓에 아무리 내려도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보다는 소폭 상승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197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금리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매 10년 정도 간격으로 경기 침체가 왔고 그에 따라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변화를 보면은 금리 상승 시점에 소폭의 내림은 있었는데요. 결국에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급 대공황이라고 불린 2차 오일 쇼크 1980년대 초반에도 금리가 무려 21%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주춤하더니 결국에는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 2008년에도 모기지를 갚지 못해서 경매, 급매로 나온 부동산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다면은 이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는 있지만 부동산 거품을 살짝 들춰내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시장이 다시 안정이 되면은 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캐나다 부동산은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민자 수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수요가 공급보다 여전히 많습니다. 집 짓는 속도가 느린 것도 공급이 더딘 것에 한몫하기도 하고요. 최근 여러 차례 금리 인상 단행 후에 버티지 못하거나 불안한 집주인들이 급매로 내놓은 매물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이때다 하고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급매물이 거의 소진되니까 현재는 다시 리스팅 프라이스가 소폭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마켓에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틸 여력이 있는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판매가 안 되면은 렌트로 매물을 내놓아 버리기 때문에 잠시 내려간 시세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요. 본인이 소신껏 생각한 판매 금액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뉴스를 보면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는 시점을 대략 2023년 중후반 또는 2024년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가 시장이 이자율에 적응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들께서는 종종 급매로 나오는 매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판매자들께서는 지금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적절한 판매 시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2023년이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잠시 숨을 고르시면서 이 시기를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혼자 고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같이 고민을 해드리고 또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래 설명란에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동네 리얼터 레이먼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